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 시간에 공회전 예열이라는 것은 그 차가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차가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예열에 관한 2부를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그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, 그 공회전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, 차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엔진 오일이 그 한 바퀴 순환하는 것은 뭐 오래 걸리지 않는다, 따라서 엔진 그 공회전 예열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물론 그 엔진 오일이 오일팬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가 그 오일 필터를 통해서 엔진 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뿌려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일팬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자체는 정말 뭐 얼마 걸리지 않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그렇게 오일이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엔진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수많은 그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 크고 작은 수많은 부품들이 굉장히 좁은 간격을 두고 조립이 되어 있어요. 그 간격은 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, 설상가상으로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이제 열을 받게 되면은 또 그 금속이 팽창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그 간격은 더 좁아지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, 시동을 걸어서 엔진 오일이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 좁은 부품들 사이사이 또 그 구멍들마다 다 윤활을 고르게 시키고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. 그 엔진 오일이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엔진 내부의 부품들의 그 수많은 틈새와 구멍들을 빠르게 침투해서 윤활을 시켜주려면 엔진 오일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야 가능합니다. 물론 그 엔진 내부의 부품들 사이에 그 좁은 간격이나 그 구멍들, 작은 구멍들 안쪽으로는 그 기존의 그 오일이 금속과 이렇게 비벼지면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그 보호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엔진의 온도가 낮거나 RPM이 낮을 때까지만 버텨주는 것, 즉 다시 말해서 엔진 오일이 다시 그 사이로 침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오일이 그 윤활을 시켜주고 그 마모를 방지해주기 전까지 버텨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인 것이에요. 더 높은 열이나 더 높은 RPM은 그 기본적인 보호막만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이 다시 빠르게 그 사이사이마다 침투해서 윤활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, 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스트레칭, 차가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, 보통 서행 예열을 하려면 RPM이 한 1500에서 2000rpm 정도까지는 올라가잖아요. 근데 엔진의 RPM이 1500에서 2000rpm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진 오일이 그 부품들 사이사이마다 빠르게 침투해 가지고 윤활시키고 또 마모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온도까지 올려주는 것, 그것이 바로 스트레칭이자 공회전 예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보통 스포츠카들은 오일 온도가 한 7, 80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고 RPM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적어도 엔진 오일 온도가 한 70도, 80도 이상은 되어야지 RPM이 많이 올라가서 엔진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재빠르게 그 부품들 사이사이마다 들어가서 윤활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. 참고로 292M3 같은 경우는 냉간시에 계기반이 그 RPM 리밋을 이렇게 걸어 두기도 해요. 그래서 엔진 오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리밋도 점점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. 제가 냉간시에 RPM을 막 그렇게 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계기반의 그 리밋이 뜻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ECU를 이렇게 제어를 한다는 뜻인지, 아니면은 계기반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단순한 그 알림 기능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설령 실제로 그 ECU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이라고 해도 그 BMW가 비싼 그 제작 원가를 들여가면서 그런 기능을 계기반에 넣지는 않았겠죠. 당연히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데일리카 역시 뭐 재질이라든지 그 세팅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어차피 구조는 동일하고
또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온도가 충분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RPM을 너무 높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또 겨울철에 그 외부에 주차되는 차들은 공회전 예열을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저희 그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폐유를 이제 석션해서 이제 가져가시거든요. 근데 그 기온이 영상인 그 하절기에는 석션이 금방 돼서 금방 이렇게 뽑아 가십니다.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그 석션이 되는 그 시간이 몇 배가 걸려요. 정말 한참 석션을 해도 그것이 드럼통 하나 다 이렇게 빨아 올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. 그렇다는 것은 그 오일의 그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.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그 공회전 예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출발을 하면은 뭔가 좀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게 다 엔진 오일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근데 뭐 제가 늘상 말씀은 드리지만 그 엔진이 조금 마모가 된다고 해서 뭐 금방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 대신에 이렇게 공회전 예열이나 뭐 서행 예열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막 초반부터 많이 밟으시고 하시면 그 엔진의 마모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, 엔진의 마모가 그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엔진의 소음과 또 진동은 점점 심해지죠. 그래서 현재 타고 계신 차의 그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공회전 예열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써주신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난 것인데, 제가 지난번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에요. 뭐냐면 이 예열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 엔진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공회전 예열이나 그 서행 예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엔진 자체의 예열도 중요하지만 그 엔진 주변의 부품들도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, 사실. 이 점을 간과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, 그 엔진 주변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본넷 열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엔진 빼고 전부 다 플라스틱 아니면 고무입니다.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는 그 열에 굉장히 그 민감하잖아요.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는 그 고무 호스가 굉장히 헐렁헐렁 하는데 추운 날 바깥에 이렇게 던져놓고 조금만 있다 보면은 그 고무 호스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본넷 안에서 엔진이 굉장히 강하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엔진이 그렇게 강하고 많이 움직일 때 그 엔진 옆에 붙어 있는 그 고무나 플라스틱들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인다.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조금만 힘을 줘도 금방 이렇게 부러지거나 깨지잖아요. 마찬가지로 엔진 주변의 부품들은 정말 차가워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확확 움직여 버리면 그 엔진 주변의 부품들의 내구성 또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. 자동차에 있어서 그 과한 열은 굉장히 독이 되지만 적당한 열은 자동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그 공회전 예열이나 그 서행 예열이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단순하게 그 엔진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엔진 주변의 부품들도 따뜻하게 해주고, 나아가서는 자동차 전체를 또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그 차의 부품들, 그 다른 부품들의 고장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자동차의 구조나 원리가 우리 이 인간의 몸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,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몸이나 그 차의 그 바디들도 부품들도 어쨌거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관리 방법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또 워밍업 하고 그 다음에 뭐 벤치프레스를 하든 뭐 스쿼트를 하든 하듯이, 자동차도 이제 공회전 예열하고 또 서행 예열을 해서 엔진 오일 온도를 적당하게 올려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게 주행을 하시면,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지금 타고 계신 차의 어떤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
제가 혹시라도 또 까먹은 것이 있다면 또 이 3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